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시간으로 달려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제2의 세계경제 개편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도 허니문 기간을 훌쩍 넘었는데요. 그런데 미시간에서 좀 요상한 집회, 요상한 정치 행사가 있었습니다. 미시간주, 미국의 50개 중에서 제조업 기반이 가장 강한 곳, 또 미국을 일으켜 세운 곳,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시간주거든요. 지금 미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미시간주는 대단히 중요한 주예요.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그 바이든의 후계자 해리슨 후보와 트럼프의 그 전쟁이 바로 이 미시간에서 치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시간에서 이기는 자가 결국은 승자가 된다. 그러면서 정말 치열한 전쟁을 벌였었죠. 스윙보트, 여야가 어느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아서 그 결과를 알기 어려운데 이런 것을 경합주, 미국 영어로는 스윙보트라고 합니다. 미국 선거에서요, 왜 이 경합주가 중요하냐? 우리나라하고는 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전국 국민들 모두의 유권자 중에서 지지표를 합산해서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 기반이다. 그러면 자기 기반에서 90%가 나오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좀 더 노력해서 95%가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 선거인단 시스템으로 한 주에서 50%만 넘었으면, 과반수만 되면,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 지역의 선거인단을 모두 다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지율이 상대보다 좀 높으면 거기서는 선거운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지지율이 60%인데 더 노력해서 70, 80으로 올렸다. 이것은 선거인단 득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미 상대 후보가 90%다. 자기는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가서 선거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영남 지방, 경상도 지방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지금 대권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가 경상도에 갈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경상도에서의 호남 지지율이 5%밖에 안 된다도 그 5%를 10%나 20%로 끌어올린다면 그 끌어올린 것만큼 표가 더 나오거든요. 오히려 상대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줄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몇 표라도 끌어내면 당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죠. 그런데 미국 선거는 이미 한 50%나 60%로 한 후보가 얻었다 하면 더 이상 선거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오는 당락이 이미 결정된 거니까요. 그래서 여야 지지 후보가 아주 비슷한 이 경합주, 여기에 올인을 하게 되는데요. 경합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으면 한 표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 선거인단 전부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를 얻으나 51%를 얻으나 똑같기 때문에 사실 표의 가치는 51%주, 경합주에서의 한 표 앞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지금 미국의 경합주가 한 7군데 있어요. 경합주, 예를 들면은 노스캐롤리나, 또 펜실바이니아, 그 밖에도 플로리다, 네바다 등 여러 가지 주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소게임, 여야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팽팽한 곳, 그러면서도 선거인단 수가 상당히 많은 곳, 이게 바로 미시간 주입니다. 미시간, 미국 여행을 하신 분들 중에
우리 대부분 뉴욕이나 LA 같은 데만 그치고 오면 미시간을 가볼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 미국을 알려면, 특히 미국의 산업, 미국의 제조업을 이해하려면 미시간주 방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미시간주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국 하면 자동차 아닙니까? 미국은 자동차로 일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미국은 땅의 구조상 자동차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 제너럴 모터스, 포드, 그 다음에 또 스텔란티스, 이게 미국의 3대 메이저 자동차 회사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회사의 본사가 모두 미시간에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사실은 제조업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시간에 몰려들었느냐? 미시간의 지정학적 위치가 제조업을 하기에는 아주 이상적입니다. 자, 이 미시간 오데호라는 거대한 호수, 이 오데호는 김대호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야구는 이대호, 경제는 김대호, 호수는 오대호,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 오대호, 거대한 호수인데요. 이 호수, 물이 참 맑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원자력을 하려도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H2O, 산소와 수소로 결합되어 있는 원자지 않습니까? 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 없으면 사람이 살지도 못하지만 제조업도 못해요. 그런데 오대호에 소금 없는 담수, 엄청난 무제한의 물이 있다고요. 이것은 정말 제조업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 오대호에서 운하를 파서 뉴욕까지 연결해 놨습니다. 그럼 오대호에서 자동차 만들거나 오대호의 철강을 운하에 띄우면 바로 뉴욕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산업 벨트인 것이죠. 미국의 중심은 미시간과 뉴욕을 연결하는 그 운하 주변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도 많고 GDP 기여도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간이 미국 선거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미시간은요, 오랜 기간 동안 제조업의 도시였고 노동자들이 많았잖아요. 흑인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압도적인 민주당 우세 구역이었습니다. 선거만 하면 보든 안 보든 민주당이 당선되든, 우리나라로 치면 이를테면 울산공단이나 이런 공단 지역에 가면 근로자들이 많고 노조를 장악하는 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역사 이래 상당 기간 민주당 쪽이 노조하고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 민주당 텃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미시간의 정치 지형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제조업체들이 무너지면서 기업들에는 해고 선풍, 근로자들이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근로자들은 도시 빈민이 되거나 이른바 벤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힐빌리의 노래, 저 달동네 같은 데 들어가서 살게 되는. 자,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과거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의 노동인권, 임금 좀 올려달라, 이런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민주당 쪽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결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정부를 상대로 한 노동운동 의미가 없다라고 노조 간부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미 경쟁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임금을 좀 올리거나 정부에서 특혜를 준다 하더라도 별로 개선 효과가 없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외국산 제품, 미국으로 실려 들어오는 수입산, 특히 수입산 자동차, 유럽산, 한국산, 일제, 이런 자동차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자기 일자리는 보존할 수 없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이 약한 고리를
공화당,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딱 치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노조원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게 된 것은 외국 제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관세를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전 세계 무차별적으로 25%의 관세 폭탄을 트럼프 2기 때 바로 터뜨렸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현대 기아차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일이 지나서 이 미시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정치 집회 이름이 레전다리 스타트예요. 레전다리, 전설의, 우리 흔히 굉장히 유명한 인물, 과거 역사에서 찾아보기 있는 훌륭한 인물이다 하면 전설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설의 시작이 되는 행사를 트럼프 대통령 100일 넘어선 날 바로 이 미시간에서 미시간의 노조원들을 전부 집중시킨 가운데, 참 노조원 하면 옛날에는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오히려 공화당 쪽에서 그 노조원들을 다 모아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위대한 미국의 전설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 얘기는요, 자, 우리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100일 동안 관세 폭탄 때문에 엄청나게 시련을 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 미시간의 노동자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미국의 여론이 좀 안 좋다, 또는 물가가 좀 올라간다 해서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한 방증이라고 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각오. 자, 트럼프가 3번 임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대목에서는 영상을 한번 올려서 미국 헌법과 트럼프의 3선 가능한가에 대한 이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가 수록 3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1년 반으로 다가왔거든요. 하원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바로 내년 11월 달에 있어요. 또 상원도 3분의 1을 교체합니다. 그 선거에서 민주당이 여대 야소, 공화당이 과반을 이상 행세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펴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미시간주에서의 성공, 이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자, 미시간주에서의 그 성공과 또 미시간주 제조업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트럼프 방식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그런 정치 슬로건, 정치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하나의 중대한 어떤 상징이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추어서 레전다리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미시간에서 거대한 집회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시간은 5대5 한복판에 있고요,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 거기 생산 기지도 거기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5대5 쪽으로 미국의 거대한 도시 시카고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때 미국의 2위 도시였고 시카고 마피아로도 유명하죠. 사실 미국의 중부 시대를 여는 핵심 도시가 시카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 미시간은 시카고 문화권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미시시피 강을 끌고 내려오면 중부를 관통하면서 저 남쪽의 루이지애나까지 연결이 돼요. 현대차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을 좀 누그러뜨려 달라 하면서 미국에 31조를 투자하겠다는 백악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현대제철을 미국에 짓겠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철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 공장이 루이지애나일까 하고 좀 의아해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철 공장을 정의선 회장이 루이지애나에 짓기로 했거든요. 현대 지금 자동차 생산 기지는 알래바마하고 조지아주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상당히 먼 서부로 온 루이지애나에 현대제철을 공장을 짓는다. 그 의미. 자, 우선 루이지애나가 전기값이 좀 쌉니다. 그 점도 있고요. 또 하나, 바로 루이지애나가 그 미시시피 강을 통해서 흘러 올라가면 위에 시카고, 또 세인트루이스, 미시간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고로 강과 호수, 이것이 산업의 동맥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의 루이지애나 입지는 미시간에 있는 자동차 업체의 제철 팔아먹는 것까지 감안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배려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미시간 얘기가 나오면 미국 선거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경합주다, 이런 대목.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미시간이 미국 제조업, 특히 자동차의 상징이다 는 점을 감안하고 미국을 들여다본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잔치를 100일을 넘어선 제2의 다짐을 미시간에서 했다. 더더군다나 그 정치 집회 이름도 트럼프의 전설적인 시작, 레전더리 스타트였다. 그 의미를 한번 뚫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